번째 주제는요. 조국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 주마입니다. 여러분 저 조국 끝까지 기억해 줍시다. 뭐 잊어달라고 문재인이 한 말은 다 여러분 뒤집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조국이 대선 주자 꿈까지 꾸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어저께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재인의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말 이 여러 가지로 뒷골 잡은 게 한두 건이 아닌 거죠. 뭐 경제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더 강한 말하자면은 조치를 통해 갖고 끝까지 잡겠다. 되나 보세요. 부동산 절대로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폭등이라든가 또는 과도한 가격 이런 거는 규제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규제를 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시장을 말하자면 마비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키면 그 다음엔요 가격이 막 폭등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역사에서도 이 튤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튤립이 지금은 그냥 하나의 구근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 소금처럼 또는 후추처럼 향신료에 막 그 폭등하는 가격처럼 대단했어요. 지금 다이아몬드만 희소 가치가 있지만 그 전에는 튤립이 희소 가치가 있었어요. 아니 그 뭐 이 그 꽃 기껏해야 피어내는 이 뿌린데 이 구근인데 이게 무슨 희소 가치가 있을까 이랬는데 사람들이 뭐 튤립을 뭐 사기가 힘들다 어쩌다 튤립을 들여오지도 못한다 하니까 계속 튤립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처럼 막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여러분 이른바 강남 아파트 뭐 목동이라든가 뭐 용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금 규제를 다 그냥 걸어놨지 않습니까? 김해입니까? 이런 데는요 다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금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도 계시겠지만은요 되도록 견디십시오. 계속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저께 문재인이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많이 하겠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나 시장주의자들을 보면 쟤 뭐래?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완전히 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문재인이 어저께 기차게 얘기한 게 조국에 대한 말입니다. 조국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검찰 개혁에 조국이 정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을 내놓자. 조국을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풀어줬으면 좋겠다. 참, 제가 이 말을 듣고요. 너무나 진짜 놀랐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아니 조국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온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사람들 입에서 진짜 거품 나게 만들고 뒷목 잡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이런 모든 사단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는 싹 빠지면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이제 좀 조국 좀 놓아주시죠. 왜 조국 가지고 그렇게 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릇 다 깨놓고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 유리 조각이 조각 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다 던지고 난리십니까? 자기가 깨빡 쳐놓고요. 이런 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왜 저렇게 문재인이 조국을 감싸고 도나. 조국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에 굉장히 기여가 크다.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나를 살려줬다. 이겁니다. 내가 나중에 임기 끝나고 깜빵에 가야 되는데 그거를 조국이 몸을 던져서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살려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조국을 반대하는 진영과 또 조국을 막 내가 조국이라고 하는 대깨문과 달좀들이 미친 듯이 거품 물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게 추진될 수 있었다. 안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금태섭이라든가 또는 조응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거기서 또 새를 보고서 눈치 이렇게 보다가 이쪽으로 붙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대깨문과 달좀들이 조국이 막 들어가고 검찰하고 조국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확 진영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빅마우스가 돼갖고 미친 듯이 발광을 하고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보고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조국 수호 쪽으로 딱 돌아가지고
법안에 모두 찬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문재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내가 그야말로 조용한 사람으로 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냥 대통령 이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내 노후 대책을 조국이 해줬다 이겁니다. 어찌 고맙지 않으리요. 어찌 감동하지 않으리요. 거기다가 조국은 문재인 일가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무기를 그냥 양수협정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문재인은 사법부 김명수의 모가지를 잡고서 너 조국 무죄 만들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명재권 같은 판사를 영장 전담 판사에서 이 조금 있다가 뭐 한 항소심 뭐 이렇게 할 때는 쫙 바꿔가지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조국 무죄, 문재인 임기 안에 그렇게 가는 게 문재인의 공짜일 겁니다. 문재인의 생각일 겁니다. 자, 그 봉주리님께서 조국을 풀어주라 교도소 안에 넓은 뜰에, 오드리 헵번님께서 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김수지님도 무식한 제도 우리도 이용합시다. 믿다고 외면하지 말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아까 분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다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달라.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그냥 재판에 맡기자. 그분을 지지하던 분이건 반대하던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조 전 장관 그분 꼬박꼬박 존대하면서, 안 그러면 조국 삐질 테니까요. 이러면서 한마디로 조국 대신에, 이 국민 대신에 조국을 이렇게 떠받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뭐 개 돼지기 때문에 내가 조국 놓아주려고 하면 다 풀어주고 이러는 거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문재인의 이 의도, 이거를 딱 조국은 이제 다 아는 거죠. 뭐 수신호로요. 그러면서 이 조국이 SNS를 탁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돌아갈 때는 뭐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이렇게 올렸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뭐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조국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박종철 그 열사와 그 다음에 노회찬 묘소를 또 매일매일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연장으로 나가서 뭐 묘소를 참배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거의 이제 대권 주자의 이 스타트, 시동을 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은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파렴치한 놈, 저 나쁜 놈 할 수 있는데, 조국은 결국은 투표라는 건 자기 진영의 표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핍박받은 자다. 마치 십자가에 걸린 예수처럼 이 검찰 개혁의 희생양이었다. 뭐 이러면서 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빌라도가 나를 핍박을 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바리새인들, 뭐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검찰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검찰의 희생양이다. 검찰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권 행보를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조국은요, 지금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지금 종로에서 나와서 이길지 질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이낙연은 이번에 꼭 날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참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참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선한 게, 뭐 총리 그만두고 백수가 될 줄 알았더니 허허허 또 제가 이렇게 이 종로에 나가게 됐네요. 이낙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15 총선 4월 16일부터 확실하게 이낙연을 백수로 만들어 주십시다. 백수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지인이 있는 분들은 다 이낙연이 어떤 인물인지 좀 잘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 4.15 총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당 100이고 저 일당 만으로 어제 레벨업 했습니다. 200 하셔도 저 환영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조국은요, 이낙연 카드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페이스메이커 카드다. 그냥 앞에서 마라톤 할 때 막 빨리 뛰어주는 정신없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낙연 카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문재인은요, 호남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운명이란 책에서 자기 아버지가 호남의 양말 장사한테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뭐 또 그 사람 고향이 남원인가? 그런 것까지. 아니, 대권 후보인 사람이 굳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호남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한 그 이유나 이 밑바닥 마음이 뭐겠습니까? 호남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는 그냥 페이스메이커 역할하고, 역시 PK, 부산에서 함께 자라고 부부끼리도 잘하는, 내가 믿을 수 있고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양말이 몇 짝인지도 다 아는, 다혜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준영이가 어떤 뻘짓을 했는지를 다 아는 조국이 믿음직한 거죠. 조국이야말로 나의 노후 대책이다. 이게 문재인의 말하자면은 영원한 히트곡이 될 겁니다. 그 진영에서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흘러간 유행가로 만들어 버려야죠. 그래서 조국은요, 우리가 보기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미쳤나? 무슨 대권이야. 저거 진짜 감방에 쳐넣어야 될 자식인데. 이런데 조국은요, 지금 차근차근히 대권 행보를 가고 있고요. 앞으로 뻔질나게 SNS 활동을 할 겁니다.